네, 반갑습니다. 위기 상담, 이혼 문제와 위기 상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학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혼의 심리적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볼 때 혼인 관계를 어, 부부 생존 당시에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재판상 절차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이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도 없죠. 행복한 결혼을 누구나 꿈꾸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쌍방 간의 상처와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이혼의 진행 과정 속에서 대단히 상처와 아픔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의 심리적인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먼저 부부간의 정서적 단절과 이혼을 고려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간의 단계가 있죠. 어떤 갈등 때문에 서로 간에 주는 상처, 아픔 때문에 정서적으로 단절한다는 말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나고 각방을 쓰게 되고 서로 간에 소통과 감정 교류가 없는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친구 간에도 단절을 하는 것처럼 부부 간에도 함께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장단점을 계속해서 투사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단절이 오고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혼 결정을 형성하는 단계가 찾아온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의 단계가 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혼에 대한 준비.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혼을 할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혼 이후에는 어떻게 나는 생활할 것인가? 이런 이제 준비, 이혼 이후에 삶의 어떤 준비를 실행하는 단계가 찾아오겠지요.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간,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별거와 법적 절차의 진행 단계, 법적 절차에 들어가도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별거로 오랫동안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별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행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이혼 단계, 이제 법적인 단계까지 가면 이제 최종적인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재적응의 단계, 이제 이혼의 처음 시작의 단계부터 마지막 이혼 이후에 재적응의 단계까지 시간이 뭐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 이렇게 행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몇 개월, 몇 년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격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에 어떤 외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폭력이나 학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가 서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다든지 결혼의 환상을 지나치게 꿈꾼다든지 하는 것들도 현실과 괴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혼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모와 분리 독립이 되어 있지 못하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 독립이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융합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것도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누구든지 심리적인 분화와 심리적인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죠. 심리적인 독립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경제적인 부모로부터의 독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혼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가 함께 노력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자들의 심리적인 이해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심리적인 이해를 보면 먼저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외부와 자신을 고립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원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외부와 고립시켜서 자기 스스로 홀로 있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그런 단계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혼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단계가 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원망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가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타인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바깥으로 타인에게 외부 환경으로 투사하는 것이 원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내면적으로 자기에게 타인에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타협의 어떤 시간이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현실을 수용하고 또 때로는 배우자와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맞춰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생활해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인간에게 들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참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도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망의 단계가 또 찾아옵니다. 타협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쉽게 마음이 또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절망의 단계로 오죠. 분노, 타협, 절망. 이것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큰 위기를 만날 때 일반적인 단계를 갖는 그런 시간의 어떤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단계가 오면 수혈의 만취가 된다든지 또 다른 외도의 길을 찾는다든지
보복의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나만 상처를 받고 물러날 수가 없다. 그런 복수심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수용의 단계. 이 모든 분노와 타협과 절망의 단계를 지나서 현실을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수용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이혼의 본격적인 그런 단계가 되었고 스스로 이제 살려고 혼자 독립하려는 그런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자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단계, 누구나 비슷하게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누구나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는 뭐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런 단계 전혀 없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통로, 비슷한 감정의 그런 통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치유의 단계로서 새 삶을 개척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이죠. 이혼자의 심리적인 그런 단계, 처음에 현실을 부정했다가 분노가 일어났다가 또 타협도 해보았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수용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치유의 단계로 이제 홀로 든든히 일어서서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죠. 이런 것이 개인마다 개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 또는 뭐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몇 달에서 하여튼 1, 2년 정도를 두고 사람들은 이런 이혼의 심리적인 단계와 아픔을 쭉 거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를 위한 상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도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감정, 폭넓은 인식, 그런 다양한 감정 이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혼자를 위한 또 그 자녀를 위한 상담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경우는 어린 경우대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사춘기 정도 되면 아이들은 상처를 크게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안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된다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납득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감을 줘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고 엄마도 만날 수 있고 물론 우리 자녀들이 주로 엄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아빠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고 또 그렇게 심리적으로 물론 뭐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무리 안정감을 주려고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런 상처를 다 씻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문제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최대한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과정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아이들도 이런 상태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 불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한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또 대화하고 친밀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헤어졌지만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만 자녀는 필요시 언제든지 부모님을 만나거나 또 통화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길을 통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부모가 잘못돼서 부모들이 갈등이 있어서 부모가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데 대해서 책임도 없고 자녀들은 그냥 부모 때문에 상처를 엄청나게 맞고 또 이렇게 당하고 상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녀들이 상처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남의 기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고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 자녀들을 위한 상담 또 위기 상담자로서 대단히 준비해야 할 그런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자를 위한 상담적인 과제, 숙제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세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혼자,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들이 이 정서적인 상처 아픔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분노, 우울, 원망,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성적인 사람들은 배우자 가운데서 많이 쌓아두고 참고 그냥 덮어둘 것입니다. 이런 감정 속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엉켜져 있습니다. 자존감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상실감, 분노, 원한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이런 것이 이혼자를 상담하면서 풀어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풀면 얼마든지 인간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감정을 쌓아두면 쌓아둔 만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심하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린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수십 년간 안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사는데 그건 참 지옥 같은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함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느끼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죠. 용서를 못하면 내가 구속을 당하고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당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죄책감을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함께 이루어진 문제지만 이제 당신은 그만큼 충분히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자유해도 된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와 이해와 공감과 수용과 관용을 통해서 죄책감을 풀어내고 용서를 선언해주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역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혼 이후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직장이 있으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직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지상실, 지지상실은 배우자가 서로 간에 지지대였는데 이제 한쪽이 없으니까 나를 지지할 사람은 누구인가, 원가족인가, 친구인가, 또는 동료들인가, 지지가 상실됐을 때 이 상실감을 어떻게 메꾸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혼자들이 느끼고 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만약 신앙인이라면 공동체의 지지관계가 도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교회나 공동체에 알리지 않고 숨기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알 것이라면 알리고 또 자기의 상태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통해서 지지 관계를 또 도움의 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고 태도일 수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목회자 상담자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찰자로서의 목회자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고, 촉진자로서의 목회자, 기도자, 상담자, 해석자, 모델로서의 목회자, 상담자. 목회자라고만 했는데 상담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기도해주는 상담자, 기도해주는 모델, 기도해주는 해석자, 촉진자, 관찰자, 중재자, 끊임없이 홀로 있고 지지대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자들도 상처를 받았지만 어려움을 만났지만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혼 과정에는 복잡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생활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적응이 되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또 이혼 이후에 이혼이고 죽음 같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유와 기대감을 가지고 삶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찾으며 나아갈 때 얼마든지 삶의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난다. 삶의 아주 좋은 그런 은혜도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 위기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